걱정은 만병의 권원이다. 데일 카네기 지원, 수도리 트랜스 편력. 걱정은 만병의 권원이다. 어느 날 저녁 이웃 사람이 찾아와 나와 가족들에게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는 게 어떠냐고 권했다. 그는 뉴욕시 전역의 집을 찾아다니며 천연두 예방접종을 권하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이었다. 걸에 질린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몇 시간이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 예방접종수는 모든 병원뿐 아니라 소방서, 관할, 경찰서, 큰 공장에도 설치되었다. 2,000명 이상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 일했다. 이러한 소동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뉴욕시에서 8명의 사람이 천연두에 감염되었고 그 중에 2명이 사망했다. 거의 800만 명에 달하는 인구 중에 사망자 2명이 생겼는데 이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근 37년 이상은 뉴욕에서 살아왔지만 걱정이라는 감정적 질병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우리 집 초인종을 누는 사람은 없었다. 그 질병은 지난 37년 동안 천연두보다 1만 배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도 말이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10명 중 1명꼴로 신경쇠약 증세를 갖게 될 것이며 그중 대부분은 걱정과 심리적 갈등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집 초인종을 눌러 주의를 주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알렉스 카레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에 대처할 줄 모르는 사학과는 일찍 죽는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주부나 수의사나 벽돌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궤양의 70%는 걱정 때문. 몇 년 전 나는 OF 고버 박사와 텍사스 뉴멕시코주를 자동차로 여행하며 휴가를 보냈다. 그의 직함을 정확하게 말하면 걸프 콜로라도 앤 산테페 병원 해피의 내과 과장이었다. 우리는 걱정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과 의사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70%는 불안감이나 걱정만 없애도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질병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질병은 욱신거리는 치토만큼이나 현실적이고 때로는 100배 이상 심각하죠. 신경성 소화불량, 어떤 위궤양 같은 것들, 심장질환, 불면증, 여러가지 두통, 마비정세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질병들의 고통은 대단합니다. 저도 12년 동안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두려움은 걱정을 낳습니다. 걱정은 사람들을 긴장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위신경에 영향을 주어 실제로 정상적인 위액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위궤양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신경성 위질환이라는 책의 저자 조셉 F. 몬테규 박사도 그와 유사한 말을 했다. 당신이 먹는 음식물 때문에 위궤양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위궤양은 당신을 좀 먹는 것 때문에 생긴다. 메이오 클리닉 WC 알바레스 박사는 궤양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기복에 따라 심해지기도 하고 진정되기도 합니다. 라고 했다. 이 진술은 메이오 클리닉에서 위기능장애 치료를 받은 15,000명의 환자들에 대한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 5명 중 4명은 위장 관련 질환이 생길 만한 신체적 원인이 전혀 없었다. 두려움, 걱정, 정오, 강한 이기심,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위장 관련 질환과 위궤양의 큰 원인이었다. 위궤양은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라이프지에 따르면 위궤양은 현재 치명적 질병 목록에서 10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과 육체는 하나. 나는 최근에 메이오 클리닉의 헤럴드 하베인 박사와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매년 열리는 미국 산업보건협회 회의에서 기업체 임원 176명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의 평균 나이는 43.3세였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그 임원들 중 3분의 1을 조금 넘는 사람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로 살아갈 때 발생하는 특유의 만성질환 3가지를 심장질환, 소화기관 궤양, 고혈압 중 하나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라. 기업체 임원들의 3분의 1이 45살이 채 되기도 전에 심장질환, 궤양, 고혈압으로 그들의 몸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성공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성공한 것도 아니다. 사업 발전을 위해서 위궤양과 심장질환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누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다 얻고 건강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설령 세상을 다 얻었다 해도 그가 누워서 잘 수 있는 건 하나의 침대일 뿐이고 하루에 3끼밖에 먹지 못한다.
공사판 노동자도 그렇게는 할 수 있다. 아니 큰 권력을 가진 경영 간부보다 더 잘 자고 더 즐겁게 밥을 먹을 수도 있다. 솔직히 나는 철도회사나 담배회사를 경영하느라 45살의 건강을 망치며 사느니 차라리 벤조나 통기며 사는 엘레바마의 소장농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담배 얘기가 나왔을 말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담배회사 사장이 최근 기분 전환을 위해 캐나다에 있는 숲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그는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모았지만 61살에 사망한 것이다. 그는 아마도 그의 지난 인생과 소위 말하는 사업 성공을 맛보았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담배회사 사장이 이룬 성공은 미주리주의 농부였던 내 아버지가 거둔 성공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 같다. 아버지는 돈 한 푼 남기지 않으셨지만 89살에 돌아가셨으니 말이다. 저명한 의사의 메이오 형제는 병원 침대의 반 이상은 신경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환자들이 사망한 후 그들의 신경조직을 고성능 현미경으로 검사해보니 그들의 신경조직은 대부분 권투 선수 잭 댐프시의 신경만큼이나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람들의 신경성 질환은 신체 신경의 악화 때문에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허무, 좌절, 근심, 걱정, 불안, 패배의식, 절망의 감정들이 원인이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의사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마음을 치료하려는 시도도 없이 몸을 치료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과 몸은 하나이므로 둘을 따로 고치려 해서는 안 된다. 의학 분야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인정하는데 2300년이 걸렸다. 우리는 정신신체의학이라 부르는 신종의학의 싹을 막 틔우려 하고 있다. 이는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의학이다. 이 의학을 발전시키기에는 지금이 적당한 때이다. 지금까지는 천년두나 콜레라, 항열병, 그리고 수십 가지의 질병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때 아닌 죽음을 안겼지만 지금은 의학이 물리적인 병원균에 의해 생기는 무서운 질병들을 대부분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학은 병원균에 의한 질병이 아닌 걱정, 불안, 정오, 좌절, 절망 등의 감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신적, 육체적 질환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피해자의 규모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 널리 확대되고 있다. 의사들은 현재 인구의 20분의 1은 인생의 일부를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신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무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불안과 걱정이 주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현실 세계의 냉혹함에 대처하지 못하고 걱정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주변 환경과 관계를 끊고 자신이 만든 엄밀한 공상의 세계로 도망쳐 자신의 관심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한다. 걱정은 각종 질환을 야기시킨다. 걱정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을 때 굳이 도서관이나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 집 창밖만 봐도 걱정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이 사는 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에는 걱정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 한 남자가 살고 있다. 주식시장의 주가가 떨어지면 그의 혈압과 소변 내의 당 수치는 올라간다. 그는 주식시장의 문제를 자신의 혈관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죽을 지경이었다.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 몽테뉴가 보르도의 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공공의 임무를 내 두 손으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간과 배로 감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걱정은 루마티즘과 관절염을 일으켜 당신을 휘저 신세를 지게 할 수도 있다. 코넬 의과대학의 러셀 시실 박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관절염의 권위자이다. 그는 관절염을 초래하는 가장 흔한 4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부부간의 불화. 2. 재정적 파산과 고민. 3. 고독과 근심. 4. 오랫동안 쌓인 분노. 물론 이 4가지 정서적 상태들이 관절염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이라는 말은 아니다. 관절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원인도 다양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러셀 시실 박사는 관절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조건은 이 4가지라고 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내 친구 중 한 명은 경제 대공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가스회사에서는 그의 집에 가스 공급을 차단해버렸고 집은 은행에 저당 잡힌 상태였다. 그의 아내는 갑자기 관절염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을 해봐도 고통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재정 상태가 개선되자 관절염은 사라졌다. 걱정은 심지어 충치도 유발할 수 있다. 윌리엄 맥코니글 박사는 미국 치과의 협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걱정, 두려움, 잔소리 등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나쁜 감정들이 신체의 칼슘 균형을 깨뜨려 충치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메코닉을 박사는 아내의 갑작스런 병을 걱정하기 전까지는 항상 완벽한 치아 상태를 유지했던 그의 환자에 대해 말했다. 그 환자는 아내가 입원한 3주 동안 충치가 9개나 생겼다. 걱정 때문에 생긴 충치 말이다. 혹시 급성과 활동성 갑상선에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고 몸을 흔든다. 그의 겁에 질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죽어가고 있다.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갑상선의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병에 걸리면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 온몸이 통풍구를 활짝 열어놓은 화덕처럼 전력을 다해 요란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 억제하지 않으며 가엾게도 환자는 자신을 소진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얼마 전 나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친구와 필라델피아에 갔다. 우리는 38년 동안 그 병을 치료해온 유명한 전문의에게 진찰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 대기실에는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이 벽에 걸려 있었다. 나는 기다리는 동안 갖고 있던 서류 봉투 뒷면에 그것을 적어보았다. 편안함과 활력, 긴장을 완화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가장 큰 힘은 건전한 종교와 수면 웃음 운동이다. 건전한 종교와 수면, 음악, 웃음이다. 신을 믿고 숙면하는 법을 배우고 좋은 음악을 사랑하고 삶의 유쾌한 면을 바라보라. 그러면 건강과 행복이 내 것이 되리라. 의사가 내 친구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다. 어떤 심리적 불안 때문에 이런 증세가 생겼습니까? 의사는 내 친구가 계속 걱정을 하게 되면 심장질환이나 위궤양 또는 당뇨병 같은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저명한 의사는 말했다. 이 질병들은 모두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다. 그것들은 모두 걱정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들이기 때문이다. 걱정은 아름다움을 망친다. 내가 여배우 메릴 오베론과 인터뷰할 당시 그녀는 영화배우로서 최대 자산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 자산이라 바로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말한다. 처음 영화계에 진출할 당시 저는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이제 막 인도에서 온 사람이라 런던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몇 명의 영화 제작자를 만나보았지만 저를 배우를 뽑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주 동안을 크래커와 물만으로 버텼습니다. 이제 문제는 걱정만이 아니었어요. 배가 고팠으니까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너는 바보인지도 몰라. 결국에 너는 영화에 출연 못할 거야. 너는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내가 내세울게 예쁜 얼굴 말고 뭐가 있니? 저는 거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걱정으로 인해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죠. 주림이 생겼고 수심에 가득 찬 표정도 보였죠. 그래서 제 자신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당장 그만두자.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내세운 건 얼굴뿐인데 걱정이 다 망치겠어. 걱정만큼 순식간에 여자를 나이 들고 힘줄국도 보이게 만들며 외모를 망가뜨리는 것도 없다. 걱정은 표정을 곱게 만든다. 이를 깎는 것 같은 표정과 주름이 생기게 한다. 걱정을 하며 얼굴에 찌푸린 표정이 생긴 후 사라지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심지어 탈모를 일으키기도 한다. 걱정은 피부를 망가뜨리기도 하는데 각종 뿔지, 피부 갈증, 여드름 등이 생기게 한다. 걱정은 가장 무서운 죽음의 질병. 심장병은 오늘날 미국에서 치사율이 가장 높은 질병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거의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투 중에 사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심장병은 200만 명의 일반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 사망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걱정과 극도로 긴장된 삶 때문에 심장병을 얻게 된 이들이었다. 걱정에 대처할 줄 모르는 사학가는 유술한다고 알레시 칼레 박사가 말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심장병 때문이다. 남부의 흑인들과 중국인들은 걱정으로 인한 심장병을 거의 앓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사를 차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의사가 농부보다 20배나 높다. 의사들은 항상 긴장 속에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믿기지 않는 놀랄만한 사실이 있다. 매년 미국에서는 자살한 사람의 수가 가장 흔한 전염성 질병 5가지로 인해 사망한 수보다 많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은 대부분 걱정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잔인한 군주가 포로들을 고민할 때 손발을 묶어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물주머니 아래에 있겠다. 머리 위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이 물방울들은 망치질 소리처럼 들리고 결국 포로를 미쳐버리게 했다. 이와 똑같은 고문 방법이 스페인의 종교재판과 히틀러 치하의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도 사용되었다. 걱정은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걱정은 인간을 정신 이상과 자살로 몰고 간다.
내가 미주리주의 시골 청년이었을 때 빌리 선데이가 묘사한 지옥불에 대한 설교는 섬뜩했다. 하지만 그는 걱정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겪을 육체적 고통의 지옥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고질적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가장 심한 고통 중에 하나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핵십정 말이다. 만약 당신의 그 병에 걸리면 극심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된다. 오 하나님, 제가 이 병에서 낫기만 하면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을게요. 내 말이 허풍이라고 생각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한번 물어보라. 당신은 인생을 사랑하는가? 장수하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알레시 카레 박사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대 도시 한복판에서 자신의 내면적 자유의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신경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당신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대의 도시 한복판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우리 중 대부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우리는 이제껏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프루의 명작 월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이 사실보다 더 위안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만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자신이 그러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런 사람은 남보다 빨리 성공을 거둘 것이다. 되돌아간 죽음의 사자. 아이다호주에 사는 올가 케이 자비는 놀라운 의지력과 내적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걱정을 몰아냈다. 내게 보낸 편지에서 올가 케이 자비는 이렇게 말했다. 8년 반 전 저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에 걸렸었거든요. 이 나라에서 의술이 가장 뛰어나다는 메이오 형제가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막다른 골목에서 망경자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희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속에 절망감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올가? 싸워 이겨낼 마음은 없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 울고만 했으면 분명 죽습니다. 그래요. 최악의 상황이 맞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이제 걱정일는 집어치우고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라고요. 그 즉시 저는 다짐했습니다. 손톱으로 살을 후벼 파고 등골이 오싹해질 듯 엄숙한 다짐 말입니다. 걱정하지 않게 했어. 울지 않을 거야. 육체적 고통은 극복할 정신이 있다면 나는 기쁘고 살 수 있어. 죽지 않을 거라고. 암이 많이 진행되어 그 부위에 라듐을 처방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 하루 10분에서 30조씩 30일간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저는 하루 14분 30조씩 49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록 몸이 너무 야위어서 뼈만 앙상해졌을지라도 발이 납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정말로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저는 단지 웃음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바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가짐은 몸이 질병과 싸워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저는 암을 이기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주치의가 도전적이면서 용기를 내도록 해준 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 걱정을 집어치워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라. 걱정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 기본 규칙. 걱정을 피하고 싶다면 윌리엄 오슬링이 했던 것처럼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라. 얼음이 닥쳐 당신을 위협하고 궁지에 몰아넣으며 윌리엄서 캐리어의 비법을 써보자. 스스로 물어보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최악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려고 한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걱정을 하며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라. 걱정에 대처할 줄 모르는 사악가는 일찍 죽는다.